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올 시즌 6월, 7월 내내 트레이드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아도 관심 구단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쵸. 올 시즌 중반에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 앞두고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이제 조상우 선수가 네, 어디로 6 가느냐. 월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이제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라는 건 확실한데 이 네. 대여를 누가 데려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고 또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셨는데 당시에도 기아가 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카드 뭐 이런 것들은 뭐 논의가 뭐 이야기가 잘 나온 건 없지만은 분명히 당시에 기아가 사실 이제 좀 선두를 좀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정혜영 선수 근데 부상당하고. 그렇죠. 네. 네. 정혜영 선수는 부상이 좀 있었고 뭐 한 달 정도 빠졌었죠. 이제 그 상황에서 올해 우승 기회가 한번 왔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흘릴 거냐.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기아가 트레이드를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뭐 트레이드 안 하고 우승을 했으니까 뭐 그 네. 선택은 맞았다라고 보여졌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희식 선수가 나간 게 뭐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를 판단하는 기아의 그런 공헌도 판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제 올해 75이닝 정도 던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75이닝 던진 선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나눠 들고 혹은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그 몫을 좀 메우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아는 장인식 선수의 75이닝을 오롯이 좀 대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식 선수가 사실 기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낙관했다? 그러니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잡았잖아요. 예상보다 네네. 인기가 정말 높았었고 LG로 어쨌든 이적을 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 공백을 좀 메워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기아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FA 시장에는 사실 장희식 선수를 메울 만한 그런 카드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 네. 하는데 물론 임경 선수랑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상의 선수가 좀 필요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겠느냐 이렇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범호 감독도 불펜 보강을 좀 원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상우 선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근데 장현성 선수가 LG 가고 나서 그 기아 구단의 반응은 내부 선수가 그 선발로 뛰었던 황동화하고 김도현 중에 한 명을 인제 불펜으로 전환시켜서 메우겠다. 네. 뭐 이런 인제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고려할 대상이었지만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불안했던 점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황동화 뭐 김도현 두 선수 모두 좋은 선수기는 한데 사실 뭐 장혜식 선수의 대체 뭐 그걸 또 완벽하게 메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없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 기아도 지금 우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아도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력으로 봤을 때는 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이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후년보다는 내년이 좀 더 가까운 거거든요. 제 판단에도 좀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조상우 선수를 영입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다면 긴데 또 이거를 두 번으로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이 조상우 선수 영입 논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아 내부에서도 조상우 선수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뭐 심장학 단장 말로는 좀 우연찮게 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만났다라고 해요. 고영욱 단장과. 이제 음. 거기에서 살짝 떠봤을 때 굉장히 아, 키움이 적극적인. 네 트레이드에 네.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고 네. 이제 받자마자 바로 이제 광주 내려가서 이제 스카우트 팀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스카우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번 1라운드 지명권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10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대충 나오잖아요. 예, 네, 일단 잘 그렇죠. 아시지만은 4 라운드에서 40 번으로 누굴 지명할지는 그건 알 수 모르지만, 없죠. 예, 네. 알 수 없지만 10 번은 대충 네.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판단을 했고, 스카우트 팀에서도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고 인제 의견을 냈다고 해요. 아니, 데이터 팀에서는 인제 뭐 조상우 선수의 반등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 그런 측면에서 1 라운드와 4 라운드 뭐 이렇게 지명권이 넘어가게 됐고요. 네, 그렇게 성사가 됐는데,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서칭을 한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트레이드 논의는 뭐 '일 주일 만에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쟁팀인 LG하고 삼성이 전력 보강을 좀 탄탄하게 했잖아요. LG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장현식의 김광률까지 보강하고 맞아요. 삼성은 최원태를 영입한 걸 보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좀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닐까요? 아, 그렇게 보는 게 뭐 기아 구단 관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다른 팀들, 이제 우승 경쟁 팀들은 전력이 이제 보강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기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네. 지금 FA 시장에서 뭐 외부에서 딱히 뭐 데리고 올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자극을 받은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상우 선수 영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관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아가 조상우 선수의 몸 상태를 자신하고 이렇게 이런 트레이드를 하는 건지 음. 사실 부상으로 7월 달에 트레이드가 무산됐는데 저는 사실 조상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몸 상태를 검증하고 나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상을 좀 뛰어넘은 공격적인 행보예요.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상우 선수가 지난해가, 이제 올해죠. 올해가 인제 군 제대 이후에 첫 시즌이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조상우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쵸. 또 구속이 안 네. 나오는. 네, 맞아요. 구속이 네. 뭐 쪼금씩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 구속을 못 찾았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사실 어깨 부상 여파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사실 뭐 완벽하게 회복이 됐는지 증명이 안 됐다라는 소리죠, 1 군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키움도 내년에 좀 조상우 선수가 잘 던지면은 차라리 내년 뭐 시즌 중반에 내놓지 않겠냐,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아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재학 단장이 이제 그 미국 쪽의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인제 기아 네네. 같은 경우는 뭐 트레드나 혹은 뭐 드라이브 라인 이쪽으로 좀 연관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라인 쪽에서 "한국인 선수가 온다." 누군데?" 그러니까 "조상우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드라이브 라인은 사실 좀 구속 증강에 인제 예, 좀 그렇죠. 초점이 맞춰진, 그러니까 운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카데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지옥 훈련을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 요소 하루에 정해진 운동 시간은 길지 않지만 훈련량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네.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드라이브 라인을 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나 보다. 이렇게 기아가 나름대로의 또 정보를 또 우연치 않게 또 입수를 했던 것 같고, 뭐 심작 단장이 어제 저녁에 인제 결정이 됐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조상우 선수와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깨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조상우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몸 상태에 자신이 없었으면 이 트레이드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쵸. 불가능하죠. 저는 상당히 네. 리스크가 있는 트레이드인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게임에서 던지는 걸 보고 보통 인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네. 게임에서 던지는 모습을 못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쪼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조상우가 가장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게 인제 네, 시장 예. 가치가 가장 저점이다. 그러니까 이건 스카우트 팀이나 데이터 팀 모든 프런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뭐 조상우 선수가 내년에 더 못 던져서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내년에 뭐 예전의 모습과 근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때는 영입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다른 팀들도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고, 선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기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판단은 내년 시즌에 인제 던지는 거 보고 해야 인제 그게 판단이 옳았는지 뭐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 주요상 트레이드할 때 인제 2 라운드 지명권을 넘겨 주고 이후에는 인제 지명권 트레이드에 소극적인 스탠스였는데
그 기조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번만 예외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재학 단장도 사실 부임할 때 지명권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었거든요. 네네. 조상우 선수의 지난 이제 올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안 됐던 것도 결국은 키움은 지명권을 원하는데 기아는 그 지명권을 내주기가 좀 껄끄러웠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아 관계자들도 그렇고 심지학 단장도 그렇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트레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라운드 지명권은 사실 40번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격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1라운드 지명권 10번인데 심리학 단장도 그렇고 아까 뭐 전화하는데 5번에서 6번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조상우 선수 영입도 급한 부분들이 있었고 10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트레이드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조가 확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번은 좀 예외적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시즌 이제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시즌 뭐 순번과 관계없이 1라운드 지명권 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이 좀 예외가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삼성이 FA 최원태 영입 이후에 '조상우도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삼성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예예. 그렇죠. 이렇게 불펜 보강을 못 했으니까 네네. 조상우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커뮤니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최종 행선지는 기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 삼성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아가 좀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트레이드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관계자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상우를 데려간다면은 삼성이 한번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제 네. 우승에 이제 그 승부수를 한번 띄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관계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과 기아가 줄 수 있는 사실 지명권은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한 칸 한 앞이잖아요. 칸 앞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1라운드를 줬고 또 뭐 이게 2라운드였다고 하면 논란이 됐을 텐데 1라운드 4라운드니까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예. 삼성이 뭐 우리도 1라운드 4라운드 뭐 현금이야 사실 뭐 그거는 뭐 크게 네. 문제는 그렇죠. 아니었던 것 예. 같고 1라운드 4라운드 뭐 이 정도를 지금 했다고 하면은 사실 뭐 키움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했을 텐데 뭐 지명권 차이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기아가 데려갔다라는 거는 기아 쪽의 의지가 좀 더 컸다. 혹은 기아가 더 빨리 움직였다. 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땐 삼성이 고민하는 동안에 기아가 움직인 게 아닌가. 네, 그랬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죠. 구단 관계자들은. 네. 네. 그런데 뭐 삼성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이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아 쪽에서 먼저 조금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조상우 선수가 기아로 갔는데 그럼 마무리가 정혜영 선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범호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우승팀이고 또 우승팀의 마무리로서 정영 선수가 뭐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틀을 좀 흔들기는 부담스럽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불펜 시작은 뭐 정영 필승조네요.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뭐 조상우 선수가 7회 혹은 8회 그러니까 장희식 네. 선수가 올해 했던 그 역할들을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고 뭐 캠프 들어가서 이제 공 던지는 걸 한번 봐야겠죠. 이게 설사 이제 뭐 이렇게 정영 선수가 마무리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캠프 때부터 조상우 선수가 구위에 대한 확신을 준다고 하면은 시즌 중간에 사실 마무리 보직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또 간혹 네네.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마무리 보직의 변화의 시작은 사실 캠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저 기존에 있었던 명목상의 마무리를 바로 뭐 바꾸기는 어려우니 캠프 때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대안으로 뒤에 붙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정영 선수도 뭐 워낙 좋은 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요. 뭐 이 부분은 내년 두 선수의 시즌 초반 성적에 따라서 보직은 좀 유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키움은 또다시 지명권 수집에 성공했어요.
그 그렇죠. 아 참 예? 김영권 진짜 잘 모으네요. 아 근데 이것도 이 능력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3 정말. 년째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지금 전면 재작년 드래프트 예. 하면서부터 계속 14장 14장 아니었나요? 제 그런 기억으로는 네 그런 것 그랬던 같아요. 것 14 장?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예 뭐 예. 1 라운드에서 3 라운드까지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11 장에다가 3 네. 장씩 상위 라운드 얹어 가지고 14 장씩 2년 연속 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예. 어유 참 이거 모으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대죄예요. 이것도 진짜. 이거 단장님이 아시겠지만은 아 이거 이거 쉽지 않은 진짜 쉽지 일이거든요, 이거. 않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이것도 예예예. 신기해요, 키움은. 예 참 올해 그래서 키움 때문에 뭐 지명권 그거 하는 것 좀 제한을 두자는 뭐 맞아요.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지명권 제한을 둬요. 뭐 본인들이 아이 뭘 다 그렇죠. 안 팔면 되죠. 응해서 한 거를 그 예. 뭘 키움 잘못이야 그게 그건 배 무슨. 아픈 거죠 뭐. 맞아요. 네. 예. 아니 그러면 키움은 내년에도 그 리빌딩 모드인가요 이게? 저는 이거를 키움 뭐 담당이 아니라 내가 키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아니 저는 일단 사실 예. 개인적으로는 그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는 인제 2026 년에 대권 도전을 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상우를 그 트레이드 시키지 않고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지없이 트레이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2025 년에 안우진 선수가 돌아왔다고 하면은 뭐 네. 시즌 중반이라도 인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상우 선수를 안 팔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인제 그거는 이제 시즌 초반의 성적을 보고 인제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아운디 선수가 2026 년에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 조상우 선수는 이제 내년 시즌 정상적으로 마치면 또 FA를 얻잖아요. 예. 사실 야구계에서는 키움이 이제 조상우 선수를 FA로 눌러앉히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거는 어, 그렇죠. 그렇긴 음, 한데 김혜성 인제 포스팅 수입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배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6 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조상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좀 원했던 부분들 네, 그런 예. 부분도 키움은 좀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포스팅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네. FA니까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현재 키움의 오프 시즌을 보면 일단 2025년은 좀 버티자. 네. 좀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예. 성적을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좀 분명 키움이 언젠가 한번 투자를 할 네. 시기는 저 온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네. 26 년이냐 혹은 27 년이냐 뭐 예. 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좀 아끼고 지금 이제 마운드 쪽에 사실 뭐 검증된 두 외국인 선수랑도 재계약을 안 했고 네. 그다음 이제 일단 외국인 타자를 채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키움이 봤을 때 이제 경기가 답답했던 게 이제 타격이 아무래도 좀 네. 상위 타선과 그랬죠. 하위 타선의 네. 이제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싸워도 지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해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뭐 2025년 어린 선수들 특히 젊은 투수들이 계속해서 좀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성장할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려는 것 같고 안우진 선수가 26 년에 들어오면 그 안우진 선수가 있을 때 이제 안우진 네. 선수도 이제 뭐 FA 혹은 뭐 포스팅으로 이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 한 2-3년 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부를 걸려면 자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키움은 이제 그 그러니까요. 자원들을 좀 키우는 지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조상우 선수는 조금 더 높은 가치에서 팔 수 있었지만 어쨌든 뭐 합당한 가치를 받고 팔았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로써 인제 그 내년 3강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삼성하고 LG하고 기아. 어 결국 인제 국지간 투수 영입에 성공한 세 팀이 3 강으로 이렇게 자리를 그 공고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제 김 기자님이 아 보시는 내년 5강 팀. 아니 아직 2025년 달력도 안 넘겼는데 무슨 벌써부터 5 강팀을 예상을 그러니까 해요. 네. 벌써니까 부담 갖지 이게 마시고 아 가볍게 순위는 안 글쎄요. 매길게요. 5개 갑자기 팀만 뽑아 보세요. 일단 뭐 기아는 된다고 보고 네. 기아, 삼성. 네. 네 삼성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제 네. 올해 성적이 내년까지 쭉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제 좀 예.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LG까지 3 팀 그다음에 두산까지 4 팀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뭐 두산도 인제 5 강만 놓고 오면 이제 순위가 아니라 이제 5 강만 예. 놓고 오면 두산도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팀 고민되네요.
SSG 하셔야죠. 어. SSG가 고민입니다. 네, 이 팀이. SSG 뭐 올해도 4위를 예상하시는데. 아니 4위 할 수 있었다니까요. 코칭 스태프가 조금만 더 정교하게 했어도 네, 예. 4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코칭 하고 스태프 내년에 그대로 가잖아요. 뭐 가오시마 캠프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농담 삼아서. 4등 예. 할 수 있었다. 예.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코칭 스태프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어 한 팀이 고민이네. 진짜. SSG 하세요. 종특인데. 아, 한 팀. SSG로 하겠습니다. 네. KT 안 하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KT가 5강에 못 들어가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진짜 내년에 이거는 뭐 한화도 있고 하나도 하나도 분명히 있네. 좀 더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5강 못 네. 가면 진짜 큰일인데. 하나는 5강 못 가면 이거는 후폭풍이 굉장히 큰 예. 시즌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사실 뭐 기아, LG, 삼성, 두산 이렇게 뭐 확실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예. 시즌전 프리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한 팀씩은 꼭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 뭐 네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좀 미끄러지는 팀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한화도 강하고 SSC, KT도 만만치 않고 저는 롯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고민되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SSC로 하고 3월에 네. 다시 보시죠. 네. 네. 그럼 다시 3월에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3월에 좀 캠프 좀 보고 네네. 선수들 공 던지는 거 한번 좀 보고 네네네. 그렇게 SSC 투수들 던지는 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오늘 발전을 하여튼 할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